자, 여러분들 지역별 채용률은 이거는 그냥 참조만 하십시오. 그냥 24년도 이렇게 보면 서울청, 경인청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지역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공고가 나면 그 인원이 발표가 될 거예요. 특히나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자, 서울분하고 경기분들은 이게 교차 지원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거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인원수가 거의 2배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경인청에서는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서울청에 냈던 분들이 좀 떨어진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그 경쟁률이 가장 센 곳은 부울경 해서 부산청입니다. 부산청. 그러니까 여기는 워낙 인구도 많은 데다가 티오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진 않다 보니까 좀 그랬고요. 그래서 뭐 요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4월 중에 내년 4월 중에 그때 나오면 확인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 경쟁률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과거에 2018년도나 이때 보면 인기가 상당히 많았고 29년도 인기 더 많았네요. 근데 이때는 왜 그랬냐면 2년마다 보다가 처음으로 그 다음에 시험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계리지기의 시험의 특징은 뭐냐면 시험을 갖다가 떨어지셨던 분들이 다음 해 바로 준비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2년 뒤에 있다 보니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시험이 끝났는데 내년에 시험이 또 있다는 생각에 2018년도에 이때가 커트라인이 되게 높았거든요. 문제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고득점 받았던 분들이 너무 아깝잖아요. 학창시절에도 받아보지 못했던 평균 점수를 받았는데 시험에 떨어져서 2019년도에 그래서 지원을 하게 돼서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는데 이때는 계리직 역대급으로 가장 문제가 어려웠던 그런 적이었고요. 커트라인이 장난 아닙니다. 제가 보이겠지만 그러다가 21년부터 이제 계속 이렇게 시험이 이제 계속 치러졌고요. 24년도 이번 시험 같은 경우도 크게 뭐 변동은 없는데 그러니까 다른 직렬들 보면 제가 이제 뭐 공무원 관계자들이나 이런 분들 물어보면 경쟁률이라든지 티오 자체가 많이 줄었어요. 공무원의 경쟁률 떠나서 준비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계리직은 꾸준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이 합격선이 이제 보면 이번에 역대급으로 또 높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보시면 2018년도랑 아주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랑 아주 흡사해요. 평균 86.67, 86.25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높은데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2019년도는 보십시오. 평균 커트라인이 여러분 60점이에요. 평균이 60점입니다. 근데 이거 정말 대단한 게 여러분들 우리 공무원 시험은 아무리 고득점을 받더라도 한 과목이 40점 미만 까락이 나오면 시험에 붙을 수가 없거든요. 이때는 평균 63점, 64점 맞은 분도 한 과목이 까락이 돼가지고 또 뭐 이렇게 시험에 떨어진 경우도 많았었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출제 난이도나 경쟁률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근데 2024년으로 미리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상당히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지문 4개가 다 헷갈리는데 그냥 한 개 답은 너무나 명확한 그런 문제들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도 시험장에 있었지만 시험을 물론 저는 3과목만 봤지만 너무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과거에는 약간 킬러 문항이라 해서 뭐 계산 문제나 사례 문제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조차도 배제가 되고 근데 지문 하나하나는 참 괜찮은데 너무 답을 너무 명확하게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인데 너무 하나가 명확하게 옳지 않은 걸 하나 내버리고 또 옳은 것인데 너무나 명확한 옳은 것을 하나 내버리고 이러다 보니 좀 변별력이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그러나 어쨌든 뭐 이 높은 점수를 받았던 분들은 대단하신 거죠. 그래서 25년도는 제 주변에도 여러분들 보면 이 시험이 일찍 공고가 되고 이때 고득점으로 떨어진 분들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하셨던 분들인데 또 다음 해에 이제 계속 연결해서 준비를 하신다라는 분들이 많으셨더라고요. 지금 기본 이론 때는 그냥 복습을 하고요. 나중에 문제풀이 하거나 그럴 때 참여를 하겠다는 거나 아니면 지금부터 좀 달려보겠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의 커트라인도 대체로 요즘에 좀 높은 편인데 계리직도 이번 2024년도에는 높았다. 근데 여러분들 보통은 보면 21, 22, 23처럼 한 70점대 여긴 60점대네, 70점대 그렇게 형성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2016년에도 그랬었고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 점수가 높다 보니 이거랑 좀 흡사할 것 같기는 한데 다만 이제 2019년만큼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2019년은 여러분들 막 한국사 시험도 너무나 어려웠고 컴퓨터 일반은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우표 및 금융상식이라는 과목도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교재에 있는 건데 교재를 보고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때는 근데 왜 그랬냐면 시험 치기 직전에 문제 유출이라는 그런 막 소문이 잠깐 돌아가지고 다시 이제 급하게 막 문제를 출제를 하고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래서 좀 뭐 변수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 여러분들 역대 출제 문항이라고 해요. 자 우예보 이렇게 보면 과거에는 여러분들 3개가 합쳐서 우표 및 금융상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다가 지금은 이거는 그냥 필요가 없고요. 요것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국내 우편 국제 우편에서 우편 일반인데 국내 우편 9문제 물류 5
그 다음에 국제우편 6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고요. 예금, 보험 20문제씩. 그리고 제가 기출문제 항상 끝나면 해설 작업을 합니다. 해설 작업을 해가지고 단원별로 이번에 어떻게 출제가 됐나 봤더니 예금, 보험, 우편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각 단원별로 여러분 정말 골고루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1단원부터 예금 같은 경우 10단원까지 있거든요. 10단원까지 골고루 그렇게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예금하고 보험 같은 경우에는 상품이 있습니다. 우체국 상품하면 4대 상품이라고 하거든요. 금융상품에서 우체국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민간 금융기관에서도 다루는 예금 상품이 있어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적립식 예금, 그다음에 예치식, 그리고 특수목적부 상품에서 4가지가 있는데 그거 하나. 그다음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예금 상품,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체크카드 상품, 우체국 보험 상품. 이 상품 문제를 합쳤더니 13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아까 13문제가 뭐였습니까? 컴퓨터 일반이 13문제였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가 아예 상품 파트만 좀 따로 떼내서 좀 교재를 정리를 하고요. 우정사업본부 자료를 보면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정리하기가 어렵다, 공부하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만 따로 떼내가지고 정리된 교재로 별도로 이제 상품 수업을 그렇게 할 거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필기 점수 자 한번 볼까요? 그냥 딴 거 없습니다. 필기 점수는 무조건 고득점을 목표로 해라. 그러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요 필기 점수는 우회부를 일단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세요. 내가 노력을 해도 컴퓨터 일반에서 딸 수 있는 점수는 한계가 있다. 뭐 이거는 수험생이 95% 이상이 저와 같은 생각입니다. 물론 전산 컴퓨터를 전공하고 전산직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야 나는 전략 과목이 컴퓨터야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제 제 수업을 듣는 전산직을 준비하시고 컴퓨터를 전공하신 분들조차도 선생님 이거는 컴퓨터 일반 수업 과목은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우회부에 좀 많이 이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기시험을 합격을 했지만 끝으로 합격을 해버리면 이건 상당히 불안합니다. 내가 면접을 1달 내지 2달을 준비를 했는데 마지막 최종 합격이 안 되면 너무나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우회부에서 좀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고 전략 점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결론은 우회부에서 승부하자. 그래서 영어 컴퓨터는 여러분 어쨌든 꽈락을 넘기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정도만 좀 하시면 돼요. 상대적으로 컴퓨터보다는 영어가 점수 따기가 훨씬 쉽다 그러고 이번 2024년도에는 한 문제 정도에서 커버를 거의 대부분 다 하셨더라고요. 다 맞거나 한 문제 틀리거나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자, 그리고 요 우회보가 시간 투자 대비 효율성이 정말로 높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제 교재 기본 교재에 이제 보면은 이론이 있고 바로 기출 문제 표시도 돼 있고 기출 문제도 있지만 바로 여러분 이게 이렇게 출제가 되구나, 이것만 정확하게 알면 충분히 점수를 받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 하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 과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시간을 투자한 만큼 그리고 점수도 그만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입장입니다. 어떤 전공이든 상관없이 모두 출발선은 똑같아요. 출발선은 똑같다. 그래서 노베이스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공부를 하는 거니까 우회보 같은 경우에는 공평하게 여러분들 열심히 한 만큼 점수가 딴다. 근데 이제 문제를 잘 보시면 자 여기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변별력을 키워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꼼꼼하고 정확하게 그렇게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도 문제가 어려웠던 게 우편 43 이용계약 해지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동안 30동 미만인 경우에 우편 43 계약을 그냥 문제는 해지해야 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해지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른 행정법이나 이런 여기 보면 의무 규정, 재량 규정 이런 것들 해서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조차 그리고 숫자들 43 관리 같은 건 연 2회 해라, 연 1회 해라 이런 식으로 숫자 같은 거 그러니까 하나하나 꼼꼼하게 그렇게 봐야 된다. 근데 그 많은 숫자를 다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비교 정리를 하셔야 돼요. 우리 청구기한 관련되는 기산점 같은 경우에는 우편물의 손해배상. 자, 여러분들이 우편물을 보냈어요. 그런데 우체국 쪽에서 과실에 의해서 우편물이 분실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 우편물은 10만 원 한도 내에서, 소포 우편물은 50만 원 한도 내에서 국내 우편은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근데 언제나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 여기는 발송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시험에는 발송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 그러니까 요거를 하나하나. 근데 손해배상, 손실보상은 그 사실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이런 비슷한 것들을 같이 묶어서 보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우편물 반환 청구권은 발송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비교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PPT 띄워놓고 백날 떠들어봐도 제가 막 아는 것처럼 해봐도 시험장 가면 백지입니다. 그래서 막상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이할 때 한번 보십시오.
다 보면 책 찾아서 보고 막 이렇게 해요. 왜? 잘 암기가 안 되니까. 강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계속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요. 근데 실제 내가 시험장에 간다고 생각을 하고 비교 정리를 하면 기억에 오래 남고 시험 문제 풀이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거는 이거 출제 의도가 이거구나라는 걸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기출 문제를 좀 많이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다른 직렬에는 없는 고양 과목이다 보니 기출 문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기출 문제라고 해봤자 여러분들 이게 다예요. 그나마 우편은 여러분들 예전에 이렇게 9문제 출제가 되다 보니 우편은 상대적으로 많은데 예금하고 보험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든 교재를 만들 때 저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만 해도 한 100번 이상은 본 것 같아요. 매번 작업을 하고 또 기출 문제를 또 변형해서 문제를 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런 식의 문제 유형이 나왔다. 그러면 다른 주제에서도 이런 유형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출 문제는 옆에 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는 여러분들 문제집을 따로 사거나 그럴 필요 전혀 없고요. 뭐 기본서에도 들어있고 아니면 단원별 기출 문제라고 해서 제가 작업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그냥 뭐 여러분 보시는 기본서를 가지고 옆에 이제 참조해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이 뭐 방식은 나름대로 내가 기본서를 다 보고 보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공부할 때 다른 문제집은 모르더라도 기출 문제집은 그냥 해당되는 파트 보고 기출 문제를 확인함으로써 이 파트는 이렇게 출제가 됐구나 한번 음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기출 문제를 먼저 보든지 기출 문제 표시된 걸 보면서 출제가 이런 식으로 되니까 내가 책을 이렇게 읽어야겠구나 이렇게 준비해야겠구나 이런 것들 알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